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치유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일상의 필수 요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가 작동하지 않는 가정에서 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서 늘 생존 불안에 시달리거나 부모의 감정적 능력이 무능하고 황폐하거나 물리적, 성적 폭력, 부모의 우울증, 알코올 중독, 또 지속적인 불화, 오랜 질병이나 트라우마적인 죽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지 부모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사자의 삶 자체도 내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상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성인기에도 만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지식이 많더라도, 영적인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학벌이나 지위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 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삶이 삐걱댑니다. 물론 성실히 노력한 사람은, 그래서 무엇라도 성취한 사람은 치유 과정에서 단연 유리합니다. 훈련된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크게 보면 삶의 구조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잘 돌아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인기에도 주변에 좋은 본보기를 두고 꾸준히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고도의 유기체잖아요. 주요 기능들이 작동할 때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일상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노하우가 빈약하고 한 방향으로 굳어진 채 왜곡되어 있습니다. 관계 맺는 법은 삶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조화롭지 않은 사람은 막연히 어떤 이상적인 관계를 흉내내거나 자기 머릿속의 비현실적인 관념에 따라서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은 착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대방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부조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복합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의 경우 삶이 더 큰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그 심리적 결핍을, 블랙홀 같은 결핍을 한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해요. 특정 대상을 향해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겠죠.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 가치나 목표, 아젠다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존재의 모든 결핍을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또 자신의 극단의 이상주의를 현실에 실현할 힘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겠죠. 자신이 아는 생존 기술을 부리면서 무서운 힘으로 매달리고 집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같은 유형의 실패를 반복하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심리적으로 떠돕니다. 그런 식으로 나이 들어가고 인생 자체가 부평초처럼 흘러다니겠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무척 제한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예민하고 풍부한 것 같지만 자기 파괴적인 사이클을 맴돌 뿐 다양한 느낌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끌어가는 레이더 같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대인관계를 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내비가 없이 혹은 내비가 고장난 채로 미지의 땅을 질주하는 운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몽땅 부여해서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서 도와준다, 심지어 구제해준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교활한 포식자에게 희생당하는 경우도 흔히 보지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기 어려워요.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다 보니까 경계선 설정도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결국은 의도와 달리 상대를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니까요. 누가 곁에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본인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겠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기 어려워하고 누가 뭘 가르쳐줘도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고 내면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니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 하는 주기가 아주 짧고 또 변명에 능하고 주변 탓을 많이 합니다. 즉 인생에서 쉽사리 주저앉는다는 이야기지요. 힐러가 이런 과정 전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힐러가 클라이언트와 비슷한 인생 여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해의 폭이 넓고 또 분별 없는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조금은 더 용이할 테니까요. 특히 힐러는 그런 자신의 트라우마와 아킬레스건을 치유하고 넘어서 본 사람이라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뒤엉킨 채 상호 중속에 빠져들겠죠. 또 이런 과정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치유법과 지혜가 필요한데요. 치유의 단계에 따라서 약간씩 핵심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각 단계별로 1, 2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주로 경청과 조건 없는 지지를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배우고 실습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론적인 학습도 포함하게 되겠죠. 중기에는 내면아이, 즉 감정체를 치유하고 경계선 설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후기가 되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든 또 일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이 초기, 중기, 후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